일본에는 사람이 3명 모이면 파벌이 생긴다 라는 말이 있다. 어디에나 파벌은 존재한다는 뜻이다. 일본 정치에서 파벌은 3가지 기능을 맡고 있다. 첫째, 자금을 모아서 분배하는 기능이다. 둘째, 자리를 배분하는 기능으로 현재 장관급 인사는 절반 이상이 파벌의 추천이고 정무관 인사는 거의가 파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무파벌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파벌로 들어가야 한다. 셋째는 후진을 교육, 양성하는 기능과 의원들 간의 친목 기능이다. 현재 자민당의 파벌 세력을 정리해보면 아베파가 96명, 아소파가 56명, 모테기파가 53명, 기시다파가 46명, 니카이파가 38명, 모리야마파가 8명, 무파벌이 77명이다. 정치적 힘은 포스트 즉 자리와 돈에서 나온다. 일본 정치에서 파벌이 사라지기 힘든 이유다. 얼마 전 기시다 총리가 자신이 이끄는 기시다파의 정치단체인 고치에를 해산하겠다고 선언했다. 파벌 해체 선언이다. 1957년에 결성된 고치에는 자민당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 파벌로 지금까지 총리를 5명이나 배출했다. 기시다 총리가 파벌 해체 선언을 하자 니카이파와 아베파도 동참했다. 세 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소파, 모테기파, 모리야마파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벌 해체 선언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한방이지만 지켜보는 일본 국민은 회의적이다. 자민당 파벌의 역사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35년 전인 1989년에도 파벌을 해체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정치자금을 모으는 파티를 자숙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실제로 파벌은 해체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정책 집단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이었다. 무슨 연구회니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임이니 하는 식으로 이름을 바꿔 존속했다. 한마디로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그리고 정권을 되찾은 1997년 자민당은 내각을 개조하면서 포스트를 배분하는 문제를 두고 슬그머니 파벌을 부활시켰다. 파벌은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달리하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셈이다. 국민의 관심이 적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어느 나라 정치판이나 똑같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해체 선언을 두고 선수를 쳤다는 해석이 많다. 하지만 정작 파벌의 남은 자산은 어찌할 것이며 앞으로 젊은 의원들은 어떻게 선거 자금을 감당할 것인가. 또한 파벌이 가진 순기능인 인재 발굴과 육성, 정보의 수집과 공유, 정책 입안을 위한 논의는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당장 올해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총리는 누구의 지원을 받아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지금까지 기시다 정권은 아베파와 아소파 모테기파가 밀어주었다. 겉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아소파에 미리 상의하지 않고 해산을 표명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형국이다. 이번 해체 선언은 정치적 뒷배에게 내민 도전장일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좌충우돌일까? 파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정치적 이익 공동체다. 국민이나 서민 경제보다 특정인을 위한 공동체, 특정 목적을 위한 물이라면 겉딱지가 아무리 좋아도 골치 아픈 파벌이 된다. 일본 정치에서나 우리나라 정치에서나 국민의 한타는 하나로 수렴한다. 고매하신 정치가님들, 돈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는 못합니까?